여러분, 60세 이후에 잘못된 생선을 선택하면 우리 몸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해 보이는 식습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와 심장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산 영양과 노화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재훈 박사입니다. 생선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선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생선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은 생선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떤 생선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더욱 중요하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한 실용적인 정보들입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당장 마트에서 생선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생선을 선택하실 때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영자 72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정말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위해 참치 통조림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참치가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참치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고 저녁에도 참치 김밥을 자주 만들어 드셨어요. 일주일에 참치 통조림을 5-6캔씩 드셨던 거죠. 본인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신 가족들이 신경과 검사를 권해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처음에는 치매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기간에 걸친 참치 섭취로 인해 수은이 체내에 축적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박영자님은 참치 섭취를 중단하고 수은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어리와 대구 같은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으로 바꾸셨죠. 3개월 후부터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억력이 돌아오고 손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상태로 회복되셨다고 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식이 때로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저평가하고 있는 생선들이 실제로는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선 선택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떤 생선이 위험하고 어떤 생선이 안전한지 정확한 구분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용적인 선택 기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생선 선택만 바꾸셔도 몸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선들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선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생선은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는 가격이 저렴하고 담백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선택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양식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양식 틸라피아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생선 조직에 잔류할 수 있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지방산 구성입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부 양식 틸라피아의 지방산 비율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성호 69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틸라피아를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관절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틸라피아 대신 야생 대구나 무지개송어로 바꾸신 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염증성 지방산의 영향을 줄인 결과로 보입니다. 틸라피아를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야생 대구나 무지개송어 같은 대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특히 항생제 잔류와 지방산 불균형은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틸라피아를 건강식으로 자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것은 큰 고등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등어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대서양 고등어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대형 고등어 종류는 수은 농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큰 고등어는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포식어류이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수은을 농축시키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 수은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이런 이유로 큰 고등어를 임산부와 노년층에게 제한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윤정희 74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등어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에서 큰 고등어를 사서 자주 드셨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3-4번씩 드셨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속 악화되자 검사를 받아보신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 수은 수치가 높게 나왔고 큰 고등어 섭취를 중단한 후에 증상이 점차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작은 대서양 고등어나 다른 안전한 생선으로 바꿔서 드시고 계세요. 고등어를 드실 때는 반드시 대서양 고등어로 표기된 것을 선택하시고 크기가 큰 고등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은은 뇌와 신경계에 축적되어서 치매로 오인될 수 있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고등어를 드실 때 종류까지 확인해서 고르시나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일부 수입 메기입니다. 모든 수입 메기가 문제인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메기는 양식 환경이나 사육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염된 수질에서 기른 메기나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가 우려됩니다. 국제수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간혹 수입 메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화학물질이나 항생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노년층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동수 70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 메기를 자주 드셨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식단을 점검해보니 수입 메기를 상당히 자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국내산 메기나 다른 생선으로 바꾸신 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신장 기능이 안정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메기를 드실 때는 꼭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가능하면 다른 어종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런 화학물질 노출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생선을 사실 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생선은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문제는 수은 축적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참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예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그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던 수은까지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게다가 참치는 수명이 길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은을 축적하게 되죠. 신경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참치를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은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은자 76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참치초밥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드셨어요. 참치 통조림도 자주 드시고 참치회도 즐겨 드셨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 변화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자주 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일이 많아졌죠. 가족들도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수은 수치가 높게 나왔고 참치 섭취를 대폭 줄이고 정어리나 대구 같은 안전한 생선으로 바꾸신 후에 증상이 점차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기분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참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통조림 참치는 한 달에 1-2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치회나 참치초밥도 가끔 드시는 정도로 줄이시길 권해요. 수은은 서서히 축적되면서 증상도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혹시 참치를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네 가지 생선들은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60세 이후에는 특별히 주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은 생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0세 이후에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은 최고의 생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생선은 야생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야생 연어는 양식 연어와 비교해서 영양가가 훨씬 뛰어나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D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야생 알래스카 연어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점이에요. 알래스카 해역은 오염도가 낮아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축적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죠. 이현주 68세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관절염과 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야생 연어를 구워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부터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야생 연어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허브나 레몬과 함께 오븐에 구워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야생 표기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양식 연어는 사육 환경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어를 드실 때 야생과 양식을 구분해서 고르시나요?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생선은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크기가 작아서 수은 축적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영양가는 정말 뛰어난 생선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12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정어리의 특별한 장점은 먹이사슬 하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플랑크톤 같은 작은 생물들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또한 비교적 수명이 짧아서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기간도 짧습니다. 박민수 71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칼슘 보충을 위해 정어리 통조림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통조림 반 캔 정도씩 꾸준히 드셨는데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셨다고 해요. 정어리 통조림을 선택하실 때는 기름에 절인 것보다는 물이나 토마토 소스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첨가된 기름보다는 정어리 자체의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더 건강하거든요. 정어리는 통조림을 그대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 위에 올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정어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야생 알래스카 대구입니다. 대구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의 대표 주자로 특히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래스카 대구의 장점은 깨끗한 찬 바다에서 서식한다는 점입니다.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자란 생선들은 일반적으로 오염 물질 축적이 적고 육질도 더 단단해요. 또한 대구는 비교적 빨리 자라는 생선이라서 장기간 오염에 노출될 위험도 적습니다. 김명숙 73세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해야 했는데 지방이 적은 대구가 딱 맞았다고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구찜이나 대구탕을 해서 드셨는데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량 유지에도 좋았다고 하셨어요. 대구를 조리할 때는 고온에서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끓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 조리는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대구탕이나 대구찜 같은 전통 조리법이 영양소 보존에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어요. 대구를 구입하실 때는 알래스카산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대구라도 서식지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대구탕을 드실 때 원산지까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무지개송어입니다. 무지개송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칼륨, 비타민 B군, 비타민 E가 풍부한 영양 덩어리예요. 특히 염증 완화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지개송어의 특별한 점은 비교적 양식 관리가 잘 되는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규제하에 관리되는 양식장의 무지개송어는 안전하면서도 영양가가 뛰어나요. 사육 환경이 청결하고 사료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송정호 69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무지개송어를 정기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특히 혈중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지개송어를 조리할 때는 허브나 레몬과 함께 구워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도 더 잘 되거든요. 무지개송어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산이나 국내 인증받은 양식장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송어 요리를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5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고등어인데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 큰 고등어가 아니라 작은 대서양 고등어입니다. 이 고등어는 크기가 작아서 수은 축적 위험이 낮으면서도 오메가3 함량은 매우 높아요. 대서양 고등어는 다른 고등어에 비해 수명이 짧고 크기도 작아서 먹이사슬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중금속 축적 위험은 낮으면서도 영양가는 높은 이상적인 생선이에요. 이런 4가지 생선들은 60세 이후 뇌와 심장을 보호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드시면 노화 과정을 늦추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생선과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생선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생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의가 필요한 생선들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양식 틸라피아, 큰 고등어, 일부 수입 메기, 그리고 참치였습니다. 이 생선들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조절하고 빈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은, 축적이나 항생제 잔류, 염증성 지방산 같은 문제들은 60세 이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적극 추천하는 생선들은 야생 알래스카 연어, 정어리, 야생 알래스카 대구, 무지개송어였습니다. 이 생선들은 영양가는 뛰어나면서도 안전성이 높아서 자주 드셔도 좋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뇌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악화, 염증 증가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기억력은 또렷해지고 관절 통증은 줄어들며 심장과 뼈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생선 선택만 바꾸셔도 몸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변화들을 보셨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참치 통조림 대신 정어리 통조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 영양가는 훨씬 뛰어나거든요. 정어리 통조림은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토스트 위에 올려서 간단한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2~3번만 이렇게 바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생선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같은 생선이라도 서식지나 양식 방법에 따라 품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고온에서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공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찌거나 굽거나 끓이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오늘 말씀드린 좋은 생선들을 챙겨 드시길 바라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개인차도 고려하셔야 해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용하세요. 또한 생선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 곡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선은 전체 건강 식단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혈중 수은 농도나 염증 지표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식단 조절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들 중에서도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 식탁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미 경험해보신 생선들이 있다면 그 후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생선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다른 많은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어 가요.